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전화기 앱을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통화했던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해당 전화번호를 터치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게 되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 우측으로 밀면 통화가 되죠. 통화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연락처를 누르고 들어가서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눌러서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연락처를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간단하게 통화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다양한 연락처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일회성으로 필요한 연락처들까지 전부 저장하다 보면 연락처가 너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연락처만 저장하라고 나머지는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전화번호가 어딘지는 알고 싶지만 연락처에 추가하기는 애매한 그런 전화번호들이 있죠. 그럴 때는 태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연락처에 추가하지 않고도 무슨 전화번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태그 확인 및 편집이라고 있죠. 여기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해당 전화번호를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태그 추가라고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전화번호를 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는 광고 전화였었는데요. 태그를 광고 전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전화 추가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광고 전화라고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앞으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면 광고 전화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 택배 연락처도 가끔은 필요해서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도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연락처에 추가하지 않고도 어떤 전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다양한 일회성 전화번호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두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광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태그로 지정해 놓은 광고 전화번호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 해당 광고 전화가 왔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전화라고 그때그때 연락처에 추가를 하셨다가는 연락처에 수백 개 이상 저장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연락처에 저장을 하지 마시고 태그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연락처는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되겠습니다. 단체 문자는 하단에 있는 연락처를 누르시고 단체 문자를 보낼 연락처들을 선택을 하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연락처에서 단체 문자 전송할 연락처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필요한 연락처들을 전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하단 메뉴에서 메시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단체 문자라고 나오게 되고요. 수신인들이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입력창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연락처에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앱도 설치하시고 비용을 들여서 단체 문자를 전송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단체 문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단체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는 내 연락처에 수신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 문자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신인 추가를 하고요.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9876-5432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완료합니다. 자, 추가가 되지 않죠.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요. 메시지 앱을 열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플러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 다음 단체 문자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 연락처에 없는 사람 상관없이 전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연락처를 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자, 플러스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추가를 하게 되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 전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꼭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도 상관없이 전부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 전송할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통화 중 대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화기 앱 실행하고요. 그 다음 최근 기록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부가 서비스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통화 중 대기 기능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화는 전부 유료고요.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지만 통화 중 대기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무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설정 방법은 별 40 플러스 통화고요. 해제는 별 400 플러스 통화죠. 자, 이 버튼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고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켜기와 끄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켜기를 누르면 이 번호가 그대로 눌리는 거예요. 자, 설정을 일단 해볼까요? 켜기 누릅니다. 통화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별 40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위쪽에 통화 대기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통화 화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뚜뚜 하는 소리가 나요. 자, 이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전화 받기 및 ib교육닷컴의 통화 대기, 통화 종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지금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통화하는 사람과 종료를 할 건지 아니면 통화 대기를 시켜놓고 통화를 할 건지 물어보죠. 자, 통화 대기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런 음악 소리가 나면서 상대방은 기다리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전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통화하는 상대는 이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원래 통화하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 버튼을 누르면 통화 대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통화를 끊을 때는 통화를 그냥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통화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통화로 돌아오게 되겠죠. 네, 통화 중 대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간편하죠. 통화 중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다면 지금 통화하는 사람을 통화 대기를 시킬지 통화 종료를 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 통화 연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할 수가 있고요. 통화하는 사람과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원래 통화하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 대기는 무료 서비스니까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통화 중 대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끄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통화 중에 뚜뚜 소리가 자꾸 나서 불편하실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통화 대기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가끔 전화가 올 때 보면 상대편 사진이 온다든지 내가 등록하지 않은 이미지가 같이 나오면서 통화 연결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대편이 프로필을 등록해서 그렇죠. 내가 등록한 프로필이 통화할 때 상대편 화면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기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우측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프로필 카드 및 사진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프로필 사진이 상대편 전화기에 나오는 거죠. 프로필 카드 및 사진 공유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유할 대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내 프로필이 상대편 화면에 뜨지 않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저장된 연락처에만 내 프로필이 뜨게끔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뜨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직접 등록을 해서 해당 전화번호만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프로필은 어디서 등록할까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보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필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프로필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터치하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직접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갤럭시 아바타 이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진을 추가하신 다음 저장해 주시면 그게 내 프로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상대편이 프로필을 등록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어요. 자, 이렇게 프로필이 바뀌었죠? 상대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 때 이 프로필로 바꾼 상태에서 전화를 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프로필을 등록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전화기 앱의 다양한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전화기 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원하는 책이나 문서를 누군가 읽어줬으면 했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책, 문서, 무엇이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스마트폰이 읽어줍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숨겨진 빅스비 비전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책이나 문서를 읽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서나 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기 위해서 하버드대 교수님, 유명한 분이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들어가는 말 부분을 사진을 일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하고요. 자, 사진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텍스트가 카메라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머릿말 부분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오신 다음 지금 찍은 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을 찍은 사진이 나오겠죠. 자, 이때 상단을 보시면 눈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눈 모양 버튼이 있죠. 자, 이게 빅스비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빅스비 버튼을 이용을 하면 번역, 책 읽기, 검색, 와인,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빅스비 버튼부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접근성 5개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은 이 5개 메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꺼내는 방법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읽어주는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강조된 텍스트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이 부분이 강조된 텍스트죠. 자, 여기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선택됐다고 구역이 보이게 되죠. 자, 사진을 찍었지만 이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선택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접근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된 문장을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글자 읽어주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글자 읽어주기가 나오면 바로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게 돼요. 자, 글자 읽어주기 선택해 볼게요. 이 책은 대학 강의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30년 가까이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그동안 정의, 저스티스라는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잠시 멈춤이라고 나오게 되죠. 예전에는 이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이 굉장히 어설프게 읽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거의 사람이 읽어주듯이 완벽하게 읽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씩 찍어 두셨다가 전체 선택을 하고 접근성을 이용을 해서
전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서들, 즉 텍스트가 있는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씨 읽어주기가 접근성을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되죠. 자, 혹시 이 접근성의 글씨 읽어주기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메뉴든지 상관없어요.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접근성, 어떤 화면이든 위쪽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이죠? 이 점색의 버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번역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앞서 접근성에서도 똑같이 점색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접근성 모드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 접근성 모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장면 해설, 대상 인식기, 글자 읽어주기 3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접근성 모드 기능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장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장면을 전부 해설을 해주고요. 대상 인식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무엇을 찍었는지를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한 글자 읽어주기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글자 읽어주기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걸 켜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은 한글로 읽었었는데요. 영문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영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문 메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영문 메뉴를 지금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자, 사진을 찍어주신 다음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 선택하시고요. 또 빅스비 비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구역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 오브 디 오리지널 허와이언 바비큐. 허와이언 바비큐 워즈 코인드 바이 에디 플로리즈 앤 존슨 캠. 자, 지금 어때요?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죠? 자, 한글을 읽는 식으로 영어를 읽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럴 경우 영어 원어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니까 안 되죠. 자, 그럴 때 아까 본 메뉴로 들어가서 언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신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또 접근성 모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글자 읽어주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언어가 시스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언어는 내 스마트폰 언어죠.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서 시스템 언어가 아니고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시 글자 읽어주기 하겠습니다.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Hawaiian barbecue was coined by Eddie Flores and Johnson Cam, founders of L&L. 자, 어때요? 이번에는 완벽한 네이티브 발음으로 읽어주죠? 이런 식으로 읽어줄 때 언어를 바꿔주시면 해당 언어에 맞는 네이티브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장이나 그리고 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금방 찍은 메뉴를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들어와서 빅스비 버튼을 다시 누르죠. 자, 이번에는 번역으로 들어왔죠. 자,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자, 인식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지금 찍은 언어는 자동으로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반대로도 가능해요. 한국어를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메뉴가 전부 번역돼서 나와요. 자, 요즘은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외국에 나가서도 메뉴들, 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것은 외국어로 된 메뉴죠. 자, 이 음식 메뉴를 찍어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옆쪽에 지금 찍은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찍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빅스비 비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동을 한국어로 번역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판이라고 나오고요. 라이스, 마카로니, 토스트 샐러드, 미니 플레이트 점심, BBQ 쇠고기, 치킨, 쇼트리브, 해물, 콤보. 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한국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외국어로 된 메뉴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해외여행 같은 데 가시면 메뉴가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다양한 책이라든지 문서들도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찍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머릿말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빅스비 버튼 누르시고요. 출발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잡혀요. 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영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번역된 언어를 텍스트 선택을 이용을 해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터치해서 기다리면 모두 선택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 공유를 한다든지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접근성을 바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과 텍스트, 검색, 와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꺼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빅스비 비전 설정 부분에 보시면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여기에 전부 체크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래서 저는 전부 이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한 메뉴를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앱스 화면에 빅스비 비전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가 돼 있게 되면 카메라 기능을 꼭 켜지 않아도 빅스비 비전 앱을 실행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비 비전 따로 실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요즘 와인들 많이 드시는데요. 이 와인 라벨만 찍으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와인 고르실 때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와인 라벨만 찍어서 그 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와인 라벨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찍은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와인 라벨 사진이죠? 자, 여기서 빅스비 비전 또 선택할게요. 자, 와인 정보 나왔네요. 자, 샤또 몽페르라고 하죠. 보르도 와인이고요. 2020년산 와인이고요. 가격도 나오고 산도, 바디감, 국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음식부터 이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평가도 여기 나오게 돼요. 자, 여기 평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비 비전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주기만 하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